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는 표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다음에 봐요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뜻으로 이해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다음에 만나요. 또 만날 약속이 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를 소개받고 헤어질 때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저도요. 다음에 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만날 약속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정중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표현인 거죠.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끝낼 때 너무 딱 잘라 말하는 것보다 여운을 남기고 관계를 열어두는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대신 다음에 봐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정말 다음에 만난다는 뜻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같이 점심 먹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봬요. 이처럼 이미 약속이 정해져 있다면 정말 그때 만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간단합니다. 날짜나 시간 같은 구체적인 약속이 있다면 진짜 다음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반가웠어요. 안녕히 가세요. 정도의 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 한국어의 다음에는 진짜 다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래의 약속이라기보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인사 표현으로도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한국 사람에게 다음에 봐요 라는 말을 듣고 언제 만나지? 하고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한국인이 다음에 같이 커피 마셔요 라고 말합니다. 외국인은 이 말을 듣고 좋아요. 다음 주쯤 만나겠어요. 다음 주쯤 만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구체적인 약속이 생겼다고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인이 실제로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조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거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만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입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지만 아직 날짜나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약속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직접 거절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만나기 어렵더라도 싫어요, 안 만날게요 처럼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다음에요, 다음에 같이 해요 처럼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다시 만날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날짜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꼭 약속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어의 다음에는 영어의 next time처럼 직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화적인 차이를 알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왜 다음에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한국어에서는 직접적인 거절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오늘 시간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로 싫어요? 라고 대답하면 어떨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고 상대방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오늘 시간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다음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은 어렵지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기회가 되면요, 다음에 꼭 봬요. 이런 표현들은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물론 이 말들이 항상 거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나중에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 단순히 지금은 시간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보다 조금 돌려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지켜주고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음에요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약속인지 그냥 예의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힌트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왼쪽을 볼까요? 여기는 정말 만나고 싶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돼요. 라고 말한 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은 어때요? 처럼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을 제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만나고 싶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그 뒤에 연락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 괜찮아졌어요. 언제 만날까요? 처럼 다시 연락이 온다면 이건 진짜 약속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을 볼까요? 이 경우 그냥 예의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다음에요 라고만 말하고 날짜나 시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실제로 약속을 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정중한 인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에라는 말 자체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제안하는지, 다시 연락이 오는지, 실제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지를 함께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국어의 다음에는 약속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예의를 표현하는 말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이해할 때는 말의 뜻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뉘앙스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를 알게 되면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한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음에 봐요 라고 말하면 너무 빨리 우리 곧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우리 정말 계획이 있는 걸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은 나를 만나기 싫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구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다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끝낼 때도 너무 딱딱하거나 차갑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라고 합니다. 다음에 봐요. 나중에 봐요. 기회가 되면 꼭 봐요. 이런 말들은 단순히 약속이라기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봐요가 항상 바로 기획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따뜻한 인사이자 관계를 위한 예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는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것보다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용되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은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다음에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한국 사람에게 다음에 봐요 라는 말을 들으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한국 문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